인간의 마음이 상상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나폴레온 힐입니다. 오늘은 삶이 정체된 듯 느껴지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바라던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께 직접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온 힘을 다했는데도 어째서 여전히 재정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직업적으로나 같은 굴레에 갇혀 있는지 궁금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혹은 만약 아무것도 바뀌지 않으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신념에 도전하기를 망설이는 건 아닌가요? 저는 수백만 명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한 가지 진리를 연구하고 삶으로 증명하고 직접 적용해 왔습니다. 바로 내면의 청사진을 바꾸면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죠. 이 영상에서 저는 단 하루, 의식적으로 취하는 단 한 번의 행동이 정체를 깨고 나아가는 결정적인 한 걸음이 될 수 있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입니다. 정체는 언제나 미묘하게 시작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늘 해오던 대로 모든 것을 하고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같은 생각을 되풀이하죠. 그러다 어느 순간 내 삶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질 수 있을 텐데 하는 불편한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내면의 무언가가 나는 이것보다 더 큰 존재가 될 운명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또 다른 목소리는 더 부드럽고 끈질기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시도해봤자 소용없어. 아무것도 정말로 변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가장 신기한 점은 이런 감정이 한 번에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서히 거의 알아채지 못하게 자라나 아침부터 밤까지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재능이나 기회 혹은 운이 부족해서 자신이 갇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사람들을 진정으로 마비시키는 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실패할까봐 두려워하고 바보같이 보일까봐 두려워하고 시도해도 성공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합니다. 심지어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자신의 꿈에 비해 너무나 작아졌다고 인정해야 할까봐 두려워하죠. 직업을 바꾸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중요한 사람에게 말을 걸거나 돈을 의식적으로 관리해야겠다고 생각했던 순간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하지만 첫걸음을 내딛기도 전에 내면의 무언가가 여러분을 가로막았던 적은요? 샤워 중이나 출근길에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지만 몇 분도 채 지나지 않아 지금은 때가 아니야.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 나는 충분히 잘하지 못해. 같은 생각으로 그 아이디어를 묻어버린 적은 또 몇 번이나 됩니까? 이런 현실은 너무 흔해서 솔직히 섬뜩할 정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대다수의 사람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결코 오지 않을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는 미루는 습관 때문에 자신의 프로젝트를 포기합니다. 뇌는 너무나 강력한 반복의 순환을 만들어내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이 유일하게 가능한 삶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작은 변명, 사소한 정당화, 약간의 연기로 여러분을 위로하죠. 그러다 몇 달, 몇 년이 흐르고 거울을 들여다보면 마치 그 자리에서 꼼짝 않고 서 있었던 것 같은 묘한 기분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저 나폴레온 힐은 수십 년간의 연구 동안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잠재력을 잃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꿈이 태어나기도 전에 쓰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이가 자신의 강점보다 두려움을 더 믿었기에 재능이 낭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단 한 번의 용감한 행동이 없어서 비범한 사람들이 평범함 속으로 세우러져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사람이 나는 어떤 패턴에 갇혀 있지만 오늘 이 패턴을 깨뜨릴 거야 라고 인정하는 바로 그 순간 놀라운 변화가 펼쳐지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그 패턴을 인식한다는 것은 단순히 뭔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반복해서 하는 행동이 곧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루틴은 거의 최면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바쁘다고 느끼게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피곤하게 만들지만 결코 만족감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수많은 일을 해냈지만 침대에 누웠을 때 진정으로 삶을 발전시킨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느낌에 사로잡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것은 마치 감정적인 러닝머신 위를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노력을 들이지만 진정한 진전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대다수 사람이 돈과 맺는 감정적인 관계와 결합하면 그 막힘은 훨씬 더 깊어집니다. 재정적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인류가 가진 가장 큰 제동 장치 중 하나입니다. 잃을까봐, 가지지 못할까봐, 가족을 실망시킬까봐, 혹은 잘못되었을 때 겨우 생계를 유지하지 못할까봐 하는 두려움이 여러분을 싫어하는 똑같은 직장에 머무르게 하고 발전하지 못하는 똑같은 프로젝트에 묶어두며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똑같은 결정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할까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즉시 재앙 시나리오를 만들어내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패턴인 거죠. 그리고 패턴은 오직 이전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하고 자신을 명확하게 바라볼 때 비로소 깨집니다. 저는 이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저는 소박한 오두막에서 자랐고 9살에 어머니를 여의었으며 반항적이고 불안정한 아이로 성장하며 규칙을 따르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혼란스러운 시기, 삶이 제한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듯 보였을 때 저의 새어머니, 정말 비범한 여성이었습니다. 께서 저를 단호하게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세상에서 가장 영리한 아이일지도 모르지만 아무도 내게 그 지능을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구나. 그 말은 저에게 마치 전기 충격처럼 다가왔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내 행동이나 환경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은 제 인생의 첫 번째 거대한 전환점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일으키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정체가 목적지가 아니라 단순한 습관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강력한 성찰입니다. 그리고 습관은 깨뜨릴 수 있습니다. 이전에 시도해봤는지 실패했는지 무능하다고 느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이 그 순환을 끊을 수 있는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고 직접적이며 강력한 것 말이죠. 바로 여러분이 반복해온 것을 직면하고 완전한 진심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내게 도움이 되지 않아. 여러분이 그 패턴을 인식할 때 변화를 향한 첫 번째 문이 열립니다. 왜냐하면 보지 못하는 것은 아무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잔인할 정도로 솔직하게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을 보는 순간 여러분은 마침내 움직일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 전환점의 첫걸음은 자각입니다. 그리고 자각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이때부터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정체 상태에 머무르게 하는 패턴을 인식했다면 이제 전체 전환점 중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명확하고 확고하며 즉각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동기나 자신감, 완벽한 조건 혹은 외부의 승인에 좌우되지 않는 선택 말이죠. 사실 대다수 사람은 결정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결코 순환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그들은 변화를 갈망할 수도 있고 새로운 삶을 꿈꿀 수도 있지만 결정을 유보한 채 모든 것이 제대로 맞춰질 때 해야 할 일로 여깁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존재하는 가장 거대한 내면의 방해꾼입니다. 결정은 전환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과거의 여러분과의 단절을 의미하고 새로운 여러분의 탄생을 알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바로 인간 행동의 과학이죠. 연구에 따르면 구체적인 결정을 내릴 때 뇌는 무한한 가능성을 시뮬레이션 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을 멈추고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내부 자원을 재편성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마치 안개 속에서 등대를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갑자기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게 되는 것이죠. 비록 길이 여전히 어두워 보여도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크게 반대하는 지점이 나옵니다. 바로 잘못된 결정을 내릴까봐 하는 두려움입니다. 직업을 바꾸거나 사업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것을 공부하거나 제품을 만들거나 재정 상태를 재정비하는 것을 몇 번이나 고려해 보셨습니까? 그러고는 바로 다음 순간 마음속에서 이렇게 속삭이지는 않았나요? 만약 아무것도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쩌지?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거면 어쩌지? 모든 것을 잃으면 어쩌지? 이 만약에라는 물음은 수백만 명이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 이하의 삶을 살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감옥입니다. 그것은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여러분을 설득하려 드는 내면의 보호자입니다. 비록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이미 여러분의 자신감과 에너지를 파괴하고 있다 할지라도 말이죠. 그리고 또 다른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제기됩니다. 여러분은 100%의 확신을 느끼기 위해 기다리다가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쳤습니까?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었던 결정이 나중에 할게라는 생각에 갇혀버렸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세월이 자동 조종 상태로 흘러갔습니까? 정체를 깨뜨리는 결정은 영감을 받았을 때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피곤하고 불안하고 두렵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리는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결정은 감정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용기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믿는 것과는 반대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함께 연구하는 동안 이것을 강렬하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헨리 포드가 바로 그 가장 위대한 사례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가 일반 사람들을 위한 저렴한 자동차를 만들기로 결정했을 때 그 시대의 전문가들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기술이 존재하지 않으며 비용이 너무 높을 것이고 사람들이 이동수단으로 기계를 결코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포드는 모든 사람이 믿어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내면적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너무나 확고한 결정이라 장애물들이 단지 사소한 세부 사항에 불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명확성이 수년간의 시련과 오류, 비판, 그리고 압력을 이겨내고 그를 이끌었습니다.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세상이 움직이는 방식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단 한순간의 결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아는 수많은 사람처럼, 어쩌면 여러분 자신처럼 평범한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봉급을 받고 청구서를 지불하고 저축에 대해 생각하고 사업 시작에 대해 생각하고 새로운 것을 공부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만 늘 생각만 하는 사람 말입니다.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기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거의 결정할 뻔했다는 느낌이 진전되고 있다는 착각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노를 젓지만 배는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마침내 앞으로 30날 동안 나는 내 수입의 10%를 저축할 것이고 매일 20분씩 공부할 것이며 추가 수입원을 찾을 거야 라고 결심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목해 보세요. 그 결정을 내리는 정확한 순간, 나중이 아니라 돈이 생겼을 때가 아니라 결정을 내리는 바로 그 순간 정체는 풀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결정은 방향을 만들고 방향은 움직임을 만들고 움직임은 결과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저 자신도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앤드루 카네기를 만났을 때 그는 당시 젊은이라면 누구든 말도 안 되는 제안이라고 생각했을 만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는 제 인생 20년을 바쳐 전 세계 최고 지성들을 인터뷰하고 보편적인 성공 철학을 정립하는 일에 헌신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떤 금전적 보상도 보장되지 않는 조건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젊었고 부와 안정도 없었으며 실패는 곧 굶주림을 의미하는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제안은 위험하고 비이성적이며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몇 주간 고민하거나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한 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 하나의 결정이 제 모든 운명을 좌우했습니다. 만약 제가 망설이거나 너무 깊이 생각하거나 더 많은 징조를 기다렸다면 아마 오늘날 제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고 제 작업은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이며 우리가 아는 현대 자기 개발은 존재하지도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것은 행운도 영감도 아니었습니다. 순수하고 단순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단이 그토록 강력한 것입니다. 당신 안에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일단 결심하면 당신은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공이 됩니다. 일단 결심하면 두려움은 그 힘을 잃습니다. 일단 결심하면 세상은 당신의 움직임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내일이 아닙니다. 준비가 되었다고 느낄 때도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당신이 인식하고 있는 패턴을 깨뜨릴 결정,
앞으로 다가올 몇 달이 과거의 단순한 복사본이 되지 않도록 막을 결정, 당신의 새로운 버전을 위한 공간을 만들 결정. 모든 전환점은 정확히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당신의 몫입니다. 결단은 불꽃이지만 변화는 당신이 매일 그 불을 지필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상상력과 즉각적인 행동의 힘이 결합되는 지점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자신감 있거나 동기부여되거나 영감을 받은 후에야 행동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사실 순서는 정반대입니다. 동기를 깨우는 것은 행동입니다. 명확성을 만들어내는 것은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움직임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상상력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거의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침묵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상상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다시 좌절할까봐 두려움, 순진해 보일까봐 두려움, 자신을 믿었는데 또다시 아무런 결과도 보지 못할까봐 두려움, 몇 번이나 재정적 미래를 계획하고 더 큰 목표를 시각화하고 승진, 사업, 더 가벼운 삶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 생각을 미처 끝내기도 전에 들뜨지 마, 그건 나한테 안 맞아, 그건 그냥 환상일 뿐이야 와 같은 말로 내면의 어떤 것이 그 충동을 끊어버렸습니까? 이 두려움은 돈 부족보다 더 심하게 사람을 마비시킵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낮은 재정적 자기 효능감을 가진 사람들은 번영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는 것조차 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불안감과 불충분함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꿈의 정서적 위험보다 정체의 안전지대를 선호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변화를 가져오는 진실이 있습니다. 상상력은 환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가능하다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에 대한 리허설입니다. 모호하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구체적인 미래를 반복해서 상상할 때 당신의 뇌는 정보를 걸러내고 기회를 인식하며 그 이미지를 검증하기 위한 행동을 지시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망상 활성화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을 보기 시작하게 만드는 내부 메커니즘이죠. 간단한 경험들을 떠올려 보세요. 특정 자동차를 사기로 결정하면 그 차가 사방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단어를 배우면 대화, 비디오, 책에서 튀어나옵니다. 목표를 세부적으로 상상하면 세상은 이전에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단서, 진후, 경로를 조직하기 시작합니다. 마법이 아닙니다. 집중입니다. 하지만 상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감정과 즉각적인 행동을 결합해야 합니다. 앞으로 12개월 안에 재정적으로 안정되기로 결심한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단지 생각만 한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눈을 감고 1분 동안 은행 명세서를 쉽게 열고 어려움 없이 청구서를 지불하고 투자를 조직하며 자부심을 느끼는 자신을 본다면 그 감정은 내면의 에너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즉시 최소한의 행동을 취한다면 지출을 기록하거나 10,000원을 따로 떼어놓거나 강좌를 알아보거나 이메일을 보내거나 단 하나의 조치를 취한다면 상상과 현실 사이의 연결은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정체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시각화한 직후에 행동할 때 그 행동은 뇌에게 이것이 중요하다고 확인시켜줍니다. 마치 나는 이것을 믿어서 내 몸을 움직일 만큼 충분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뇌는 그럼 내가 이것을 현실로 만들도록 노력할게 라고 응답합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 중 하나에 이를 엄청난 강도로 경험했습니다. 대공황 시기, 제 사업은 무너졌고 저는 거의 모든 것을 잃었으며 뉴욕주에 있는 집을 떠나 문자 그대로 채권자들을 피해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굴욕적이고 파괴적이었으며 저는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돈도 안정도 박수갈채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저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보장 없이도 다른 미래를 상상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 바로 그 암울한 시기에 저는 밤마다 제 작업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도울 것이라고 시각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실패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마치 거대한 청중 앞에서 연설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강렬하게 시각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화 후에 파산한 상태에서도 저는 행동했습니다.
몇 줄의 글을 쓰고 제 노트를 검토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무료 라디오 강연을 했습니다. 각각의 작은 행동은 제가 그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침묵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 안에서 불꽃을 피우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즉각적인 행동이 미래의 어떤 동기부여보다 더 가치 있다는 인식.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샤워 중이거나 차 안에서 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얼마나 여러 번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지만 다음 5분 안에 그 아이디어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계획들이 생각과 행동 사이의 공간에서 사라져 버렸습니까? 정체를 깨고 싶다면 오늘 그렇게 하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지금으로부터 1년 후 당신이 원하는 삶을 진정으로 시각화하세요. 그리고 오늘 또는 앞으로 몇 시간 안에 실행할 작고 간단하며 구체적인 단 하나의 행동을 선택하세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일 수도 있고 재정 스프레드시트를 시작하는 것, 강의를 시청하는 것, 주요 목표를 적는 것, 최소한의 돈을 따로 떼어놓는 것, 누군가에게 전화하는 것, 공간을 재정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상상하세요. 느끼세요. 행동하세요. 그 순서대로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식입니다. 그리고 이 연습을 매일 반복할 때 당신의 삶은 이전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일단 결정을 내리고 상상이 길을 만들기 시작하면 변화가 현실이 될지 아니면 수많은 이전 시도처럼 사라질지를 결정하는 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매일의 헌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쁜 목표를 선택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만에 자신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려 하고 즉각적인 결과를 보지 못할 때 추진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비결은 거창한 동기부여의 폭발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하는 조용하고 일관되며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반복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규율이 천재나 운동선수 또는 매우 조직적인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규율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 가능한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 일상 행동의 40% 이상이 의식적인 결정이 아닌 습관에 의해 유도되는 자동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새로운 의식을 만들지 않는다면 당신이 벗어나려 했던 것을 정확히 반복하면서 자동 조종 상태로 계속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반복은 마음을 재프로그래밍하는 도구이고 규율은 전환점을 유지하는 근육입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인물들을 인터뷰하면서 제가 발견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혼자 걷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스터마인드, 즉 정신적, 감정적, 전략적 지원을 제공하는 집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크게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자극하며 기준을 높여주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제 작업에 가장 잘 알려진 기둥 중 하나가 된 이 개념은 낭만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필수 요소입니다. 환경은 우리의 정체성을 소리 없이 형성합니다. 새로운 습관, 새로운 프로젝트, 새로운 루틴을 시작하려고 얼마나 여러 번 시도했지만 혼자서 사흘이 지나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까? 중요한 변화를 다짐했지만 주변에 같은 비전을 공유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 시들해진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의지력 부족이 아닙니다. 감정적 구조의 부족입니다. 자신의 재정 생활을 바꾸기로 결심한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온 하루를 동기부여된 채로 비디오를 보고 목표 목록을 만들며 보냅니다. 하지만 반복이 없으면 다음 날에는 충동적인 지출로 돌아갑니다. 왜일까요? 뇌가 가장 익숙한 경로로 되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사람이 매일 5분씩 자신의 목표를 검토하고 지출을 기록하고 성장에 전념하는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5분. 그것으로 새로운 패턴을 굳히기에 충분합니다. 작고 반복적인 행동들이 새로운 마음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복은 지원 집단과 결합될 때 훨씬 더 강력해집니다. 커야 할 필요도 없고 형식적일 필요도 없으며 거대한 그룹일 필요도 없습니다. 단 한 명의 사람, 당신이 어디로 가고 싶은지 알고 있고 심지어 침묵 속에서도 포기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줄 단 한 명의 사람. 저는 제 연구 기간 동안 이를 강렬하게 경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모든 것을 혼자 했다고 믿지만 제 전체 여정은
저에게 깊은 영향을 준 인물들, 앤드루 카네기, 토마스 에디슨, 헨리 포드 뿐만 아니라 말과 아이디어, 예시로 저를 도왔던 평범하고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마스터마인드는 단지 거물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적 동시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크게 생각하고 더 크게 말하며 더 크게 행동하도록 만드는 사람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도 포기하지 않으려면 도움이 필요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1929년 경제 위기 이후 재정적 어려움과 핍박, 빚,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의 수많은 굴욕을 겪으면서도 저를 지탱해 준 것은 바로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필기를 다시 보고 진행했던 인터뷰를 여러 번 읽고 글 몇 쪽을 쓰고 미래를 그리는 이 루틴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에도, 아무런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날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반복했습니다. 제가 포기하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그 어둠 속에서도 저는 여전히 연결의 끈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를 격려해 준 사람들, 제가 받았던 편지들, 작은 대화에 초대받았던 순간들, 저의 에너지를 다시 채워준 지지의 조각들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반복은 저를 지탱했고 지지는 저를 단단히 붙잡아 주었습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삶이 변할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매일 반복하는 것을 바꿀 때 일어납니다. 패턴을 인식하고 확고하게 결심하고 의도를 가지고 상상하며 꾸준히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누구든 정체 상태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의식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길로 이끄는 토대입니다. 그리고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것은 완벽한 환경이나 여유로운 재정 혹은 누군가가 가능하다고 말해주는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 스스로 움직임을 시작하는 것에만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눈에 띄지 않더라도,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하더라도, 심지어 내면의 목소리가 조금 떨릴지라도 말입니다. 첫 번째 발걸음과 함께 에너지가 변하고 그 다음 이어지는 걸음들 속에서 운명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 안에 작은 불씨나마 혹은 미미한 용기라도 일깨웠다면 계속 앞으로 나아가세요. 이미 화면에 나타나고 있는 다음 영상은 여러분의 지혜로운 성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지금보다 1%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저와 이 순간을 나누어 주셔서, 그리고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여정 속에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